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지자체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과 도시 인프라 건설까지 6명의 단체장이 밝히는 올해 역점 사업을 모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는 만 34세 이하지만 지역 소멸이 심각한 군 지역은 혜택을 받을 청년이 없어 나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만 49세까지 범위를 넓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청년 혜택을 받는 경우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영호남 5개 광역지자체를 아우르는 남부권 관광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관광 중심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책을 교육부가 모두 맡게 돼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권 보호도 강화됩니다. 갑진년 새해 정치인을 초대해 성과와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주 을 지역구인 강민국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와 사천공항 활성화를 지난 성과로 꼽은 가운데 새해 의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는 어제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의 임기 절반을 맞이하는 반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서경방송이 준비한 시장군수 신년 특별대담을 통해 지역별 역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 이후 각종 포럼과 학술 활동을 통해 K기업가 정신을 알리고 있는 진주시. 올해는 이 기업가 정신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진주에서 열리는 기업 관련 포럼을 전 세계가 찾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그마한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출발이 된 건데 지금 세계적인 포럼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다보스 포럼보다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 우리 진주의 기업가 정신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우주항공청 개청에 집중하고 있는 사천시는 올해도 우주항공 산업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들어섰을 때 이를 뒷받침해줄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에 나섭니다.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 산업을 바탕으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준 높은 정규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정책들도 전체 예산 가운데 22%를 농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함양군은 농촌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된 지역의 젊은 층을 충원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귀농인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여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축사나 재배시설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문을 열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남해군은 올해 해저터널과 신청사 등 굵직한 지역 수건 사업들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인 긴축 재정으로 각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는 가성비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1조 원대에 달하는 국책 사업을 유치를 했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민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대규모 기반 시설을 더욱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해 14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한 산청구는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엑스포 주 행사장으로 활용된 동의보감촌이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 차별화 전략 마련이 관건입니다. 먼저 경남도 추진 과제인 산청 동의보감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동의보감촌의 주요 시설과 연계하여 가족 체험 시설과 상설 야외 공연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역시 지난해 엑스포를 통해 차 문화 확산에 나섰던 하동구는 차와 관련한 각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통해 조성한 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동차 로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차박물관, 차체험관, 차치유관, 차유통센터 등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가든을 네.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서부 경남 지자체들. 새해 우리 지역의 로드맵이 어떻게 펼쳐질지 서경방송이 마련한 2024 신년 특별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 기준을 많게는 49세까지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둘 다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김현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에게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적응이 할 만한 나이 35살까지가 청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한 35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되겠네요. 또 요즘 갈수록 그냥 고령화 세대가 되니까.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30대 중반.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지자체가 정한 조례는 청년 범위가 이보다 넓습니다. 진주와 사천시는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군 지역은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산청과 함양은 50에 가깝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 살이었던 현재 고등학생이 같은 시기 30대였던 현재 40대 후반과 청년으로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 청년층 확대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평균 연령 증가를 꼽습니다. 막상 청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군의회에서 청년 나이를 전국 최고인 54세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자꾸 유출되고 고령자는 많아서 청년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아무리 해도 수혜를 받는 인구 범위가 너무 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 인구들이 어쨌든 함양에 와서 정착을 하고 터전을 꾸쳐 나가도록. 한편 지자체마다 상향된 연령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일자리와 복지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고 산청은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청년 정책 수요를 분석해 재추진하고 함양군 등은 창업과 주거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 상공회의소가 3일 남일대 리조트 엘리너스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등 참석자 200여 명은 사천 발전과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역 상공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에게 수여되는 제2회 사천 상공대상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케네스 민규리 대표이사와 경남무역 신종식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경남도가 새해 기술집약형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 가운데 서부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핵심 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KTL이 운영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조성하고 사천지구에는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정부가 서부경남 지역을 포함한 남부권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펼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시도 간 경계를 뛰어넘는 여러 광역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 올해부터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해 경북과 전남, 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권을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경남에만 1조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서부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에는 치유 관광과 산촌 산림 관광과 같은 웰니스 관광지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지역 문화도 살리고 또 지역이 소멸돼 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경제도 좀 살리고.
경남에서 이뤄지는 시도간 관광 분야 광역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는 이순신 장군에 주목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약한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승전지 순례길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해전지 주변 해안 탐방로를 만드는 시범 사업에 나서는데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육상과 해상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이순신 장군 테마 광역 관광 상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남이 수도권 대비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은 남해안입니다. 주춧돌을 하나 낳는다는 기분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가면 언젠가는 여기에 여수와 남해, 부산 등을 잇는 총 길이 152km 해상도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추후 광역 관광에서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이 밖에 국도 신규 지정과 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됩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되는 광역 개발 사업, 얼기설기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한데 뭉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학별 일자가 달라 주의가 당부되는데요. 또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제도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최근 새해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중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이에 맞춰 경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아교육 지원 예산에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해 지원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이음학기 운영을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80개교로 확대합니다. 유초 이음학기는 만 5세 2학기를 맞은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올해는 학교 급식 단가가 4.8% 인상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주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 은폐할 경우 징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의 경우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3일부터 대학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진주교육대학교가 오는 5일까지로 3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정원이 정시 모집으로 넘어와 기존 대비 2배 가까운 인원을 수능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오늘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금요일 날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은 150명으로 정시에서는 290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오는 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예체능 등 실기고사는 1월 중순 치러집니다. 진주보건대와 연암공과대,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남해대학은 19일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연암공대와 진주보건대의 일반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 대학별 합격자 발표 시기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모집 요강과 전형 일정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산청군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체육시설 감면 규정을 기존 50%에서 80%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2024년 대상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올해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신청 기한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등본과 사진 파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꿈드림 바우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인트는 함양 지역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와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정치인들과 함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강민국 진주시을 국회의원과 함께 올해 의정 방향과 주요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강민국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부귀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해 국회와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국가의 문명이나 도시의 발전은 결국 교통의 인프라와 그리고 교육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 사천에 공항이 있는데 예. 이것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서 진주 서울 노선을 제가 유치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 많은 진주 시민들께서 제주도의 비행기도 필요하다는 또 요청이 있으셔서 작년 10월에 주 3회 대한항공 제주 노선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진주 사천이 우주항공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 4년간 교육부 특별교부비 83억 원을 유치를 해서 명신고등학교 급식소라든지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기숙사라든지 예. 또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 국가의 정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지구 재생사업 등을 비롯한 국비 40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주에 더욱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러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서 아마 2020년, 21년, 23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상을 예. 3년에 걸쳐서 받게 되고 또 경남 최연소로서 또 경남 최초로 또 원내대변인 그리고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또 중책을 맡게 된 것 또한 예. 우리 진주 시민들의 사랑과 또 지지와 응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2023년을 돌아보셨을 때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여야의 정쟁에 막혀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그런데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차례의 기자회견 그리고 방문 등을 통해서 요청을 했지만은 특히 또 2+2 또 여야 민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우선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월 9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은 여전히 이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인들이 굉장히 하루하루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제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 촉구를 했고 예. 또 국정감사에서도 주된 테마로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최근에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그것이 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회에 또 약자들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을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첨언을 해주시죠. 예, 2024년이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만은
경제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아마 녹록치 않을 겁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의 마음과 또 목소리를 담아서 항상 생활 정치, 민생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국 진주시 을 국회의원과 함께 올해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으니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밤에는 난방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 이어져 세차하시기엔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6도, 사천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지만 서울은 오후부터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8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월요일 진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